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몸도 많이 아프고요. 목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상을 참 찍는 것도 힘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다. 그것을 느끼면서 힘내고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4.10 총선을 두고요.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화가 난다면서 다이렉트로 슬픔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정말 아침에 못 일어나서 주사를 맞고도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4.10 총선 패배 그렇게 놀라운 거 아닙니다. 제가 4.10 총선에서 예상한 의석수,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이 필패일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띄웠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이번만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폭발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운 윤석열 대통령, 상대는 정가사범, 예비 빵제비들이 있으니 국민이 정말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저런 사람들을 뽑겠냐 막말하는 양문석, 김준혁, 사기 그냥 깔고 가는 민주당 공천받은 사람들 등등등, 저거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한참 머물러 있다. 집단지성을 깨우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뉴스 보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기대했다는 거죠. 어찌 저런 범죄자들이 국회에 입성을 하겠나. 그 다음에 깜빵에서도 정당 만들고 공천받고 유세 다니고 파혼 들고 참 용납을 못 하겠는데 국민들은 뽑았다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 느낀 거는요, 이겁니다. 총선 기간 동안에 내내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회초리를 드니 몽둥이를 드니 이런 정권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이재명, 그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한 표를 던진 국민들의 무지성에 우리 국민들도 몽둥이를 제대로 맞을 거다.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우리가 몽둥이로 때려 맞을 것이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껴야 하는 거다. 내 한 표의 무게가 얼마나 아프게 돌아오는지 반드시 느껴야 된다. 제대로 몽둥이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동료 시민들의 이해와 인정과 그리고 같이 호흡하는 것을 바랬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습니다. 총선 기간 내내 이해를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 몸을 한없이 낮췄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요, 파 흔드는 것에 반응을 했다는 게 놀랍죠. 개들한테 이렇게 고기 흔들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걸로 훈련이 시켜진다는 것, 주머니 속에서 꺼내는 그 과자 한 알에 앉아 일어서 손, 이게 가능하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놀아나는 국민들의 수준을 봤습니다. 우린요, 지난해 문재인의 지옥 같은 5년을 맛봤습니다. 5년도 맛봤고요. 지난 2년 이재명의 양아치급 시간들도 견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뭐 누구 탓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손을 탓해야죠. 한 표 찍은 손을 탓해야죠. 25만원 준다는 말에 민주당을 찍었다는 그런 무지성의 탓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손으로 만든 대통령 지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번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을 좀 몇 면을 지켜보면요, 종북에 추미애도 있고 이준석도 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고요. 이들은 입에서, 그 다양한 입에서 하나
같은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이죠.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과 추미애는 한 세트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그 조합은 막강했었죠. 문재인 정권 아래 거기에 조국과 이재명 사건 수사를 몸으로 막았던 이성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그것도 민주당 안에서 도덕성에 관련돼서 빵점을 받은 양문석의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이현주도 있습니다. 이 정치철새 이현주는요, 이제 개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몸부림이 굉장히 과해질 거라는 거, 무척 매우 많이 애쓸 겁니다. 말해 못하겠습니까? 이준석도 있습니다. 보통 선거를 끝내면요, 그 당선인 또는 낙선한 자들은요, 차분히 주변을 정리를 해요. 본인을 위해서 함께 뛰어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한없이 몸을 낮추고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다. 그리고 더 열심히 뛰겠다. 일꾼이다. 라는 걸 잠깐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조국은요, 역시 달랐습니다. 이준석은 역시 달랐습니다. 조국은요, 주먹 불끈 쥐고 당선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조국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여사는 특검의 소환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이제 이게 장난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주당이 그렇게 조국과 함께 합작으로 할까? 그것도 의심스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조국과 함께하는 시간을 매우 꺼려할 거다. 왜냐면 견제 세력이기 때문이죠. 개딸들도 마지막에 그 원희룡이 있는 인천 계양구에서 조국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당선이 조국의 대권 과도에 조금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낙선 운동을 했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겉으로 보이는 거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사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특검이 옆집 아들내미 이름입니까?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특검 들어가면요, 국민 세금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죠. 그리고 특검은요, 수사가 미진하거나 외압에 의해서 수사가 안 되거나 이런 점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조국의 이런 말들은요, 그냥 생태탕입니다. 생태탕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함께 입법 활동을 하면서 검찰 조직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 둘 다 예비 빵제비들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가냐 안 가냐, 어느 정도냐, 쭉 살 거냐, 이거에 대한 차이일 뿐,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이화영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요, 국제법에도 위반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국가의 안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성남FC에 대한 뇌물 수사 사건들 같은 경우는 금액 단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가능한 거고요. 판사 출신 동작을 지금 현역 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판사의 눈으로 바라본 이재명의 형량은 무기징역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그렇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조국과 이재명은 하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서 검찰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방탄을 지금까지 이재명이 2년 동안 해왔는데 여기 보태기 조국이 들어간다는 것. 다만 조금 더 머리를 한 번 더 써봐야 되는 게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기소정이 따로 생긴다면 기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수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분리해서 시간을 끌겠다. 검찰 조직을 아예 와해시키겠다.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빼앗겠다. 라고 해버리면 검찰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크겠죠. 지금 검찰복 벗고 나간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버리면요, 오히려 순서하고 있는 지금 수사 더 탄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재명 보내고 조국 보내고 막 더 빠르게 더 탄탄하게 갈 수도 있다는 게 이렇게 또 다른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그 검찰 내부 조직에서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튼 예비 빵제 빚고 깜빵 갑니다. 국회의원이 개인 비리 등으로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 국민이 투표로 뽑아줬으니까. 그리고요, 세금 낭비죠. 세금 낭비. 달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그 세비가 이제 멈춘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그 지역을 뽑는다든지 했을 때는 또 그것도 재보궐선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또 세금 낭비가 되는 겁니다.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설쳐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조국을 포함돼서 당선된 사람들 중에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만 20명입니다. 22대 국회가. 그 중에서 화성에 당선된 이준석도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성상남 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이후에 지금 계류 상태입니다. 당과 정 모두 다시 태어나야 된다. 깨트리지 않고는 바로 세울 수 없다.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유능한 보수, 이까지만 얘기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유승민 또 나왔습니다. 보수의 지평을 넓히지 않으면 다음 대선, 다음 총선도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엄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당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 내에서 전당대회 앞두고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유승민 그쪽에 세복에, 그 다음에 새로 국민의힘에 들어온 좌쪽 진영 사람들과 함께, 그러고 아마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 겁니다. 손을 내밀기 위한 시동쯤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아무튼 이준석도 조국 못지않게 당선인으로서 첫날 매우 가벼이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하루 인터뷰만 한 4곳 정도 했고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다음 대선이 3년 남았다고 확신합니까? 라는 싸가지 없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는데요. 4년 의원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를 묻고 싶습니다.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진행자가 이제 금배지 4번 만에 달았다. 4번 출마해서 태권도 도전하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다음 대선 몇 년 남았죠? 진행자에게 대묻습니다. 진행자가 3년 이러니까 이준석이 확실합니까? 이제 분위기를 슬슬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지 느껴지죠. 이때 한번 가볍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3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대선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2027년이죠.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것을 3년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 전에 치러질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준석은 또 이 대권도전에 대해서 아니다 기다 말은 없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신당이 의석이 3석 정도 되면 전국의 흐름을 주도할 건 없다. 군소정당이죠. 하지만 이번에 야권이 분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조국혁신당 이런 식으로.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흐름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 지금 현재 조국이요. 빵에 들어갈 거는 확실시 되어 있죠. 그러니 조국혁신당에서 비례순번으로 치고 들어온 황운하, 신장식 등등이 민주당과 손을 잡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미래에 그 의석수를 하나 지역구에서 따온 김종민 의원이 조국과 굉장히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으로 새로운 미래를 배신하고 다시 통합한다 쪽으로 이제 당을 바꾼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은 야권이 분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서 한다는 말이 수사를 받고 있는 야권 지도자들을 향해, 본인도 야권 지도자죠. 누군가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다. 저는 이번에 또 야권이 단독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특검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되는 것이다. 라면서 특검 발의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특검들이 막 발의되고 법이
위반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실 수 있겠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주목하죠. 수사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 개혁신당의 당대표죠.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누군가는 굉장히 서두를 것이고 누군가는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다. 이준석은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댓글도 그렇고요. 뭐 여러분들께서 제게 이러십니다. 지금까지 예측이 빗나갔다고. 아니죠. 일반적인 사고를 한다면요. 국민을 상대로 12년 동안 학력 사기를 해왔던,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성상납을 받아와서 검찰 송치가 된 범죄 확정자죠. 그런 사람이 총선에 출마한다. 그래, 성상납은 제끼더라도 학력 검증에 대해서 지금 3번의 선거에 썼던 공보물과 이번에 출마하면서 쓸 서류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그 차이에 대해서 검증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출마 못한다. 본인이 지킬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거 다 까발리고도 나는 가겠어 라고 얘기하면 고하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라면 본인을 버텨왔던 청년과 하버드 파리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죠. 총선 출마 못한다. 그런데 했습니다. 그 말은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썼던 공보물은 다 사기였다는 거죠. 하버드에서 보내온 메일, 저는 경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메이저는 하나로 나간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 메이저가 2개로 나갔던 부분에 대한 서류는 위조 서류라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다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준석은 정상적인 사고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젊은 조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뻔뻔하다는 거. 지금 서류 제출도 확인해 보니까요. AB 졸업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졸업이라는 멘트를 적었죠. 그전에는 학사 졸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꿀리는 게 있는지 AB 졸업. 그러나 아포스티오 공증이 아닌 사설기관에 서류를 냈습니다. 그만큼 국민을 호구로 본다는 거죠. 선관위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발 주체가 선관위가 돼서 이준석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고발을 해달라. 고발은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땡땡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부분이라 선관위가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가 직무유기죠. 제대로 하지 않는다. 제가 미리 받은 중앙선관위원회 답변과 지금 현재의 선관위의 답변이 매우 다르다는 것. 6개월 안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4.10 총선에서 이준석이 서류를 제출했으면 그때 고발을 해달라고 중앙선관위가 보내왔죠. 그 답변서를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띄워드린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고발을 하니까요. 땡땡 경찰서에서 그 허위 학력에 대해서 이준석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따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 챙기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좀 땡기죠. 끝까지 갑니다.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준석 학력 관련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4월 11일 또 신고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아포스티오 공증이 아닌 클리어닝 하우스에서 발행한 서류를 적격 학위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대한민국에서도 직장을 다니든 그냥 동네 보습학원에서도 아포스티오 공증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큰 총선을 앞두고 후보에 대한 서류가 적격 학위 증빙 서류도 아닌 개인 사설 그냥 집에서 프린트아웃 한 걸로 냈다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다. 하버드에서 발행한 졸업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중앙선관위가요 조사할 일은 없겠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결정을 받아서 해야지만 뭔가가 또 달라질 겁니다.
저들에게 법적인 시비를 걸기 위해서 제가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요, 이준석 허위 학력에 관한 수사는 지금 현재 계류 중입니다. 화성에서 출마한다 했을 때부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1과에 전화해서 꾸준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성상납 건은요, 아마 불체포 방탄이 될 수 있겠다 싶지만요, 허위 학력 기재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발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노하시는 분들 있죠. 이준석의 당선에 분노하시고, 이준석이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격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지고도 해내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본인이 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공언한 이준석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구역질 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에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요, 이준석의 학력에 대한 검증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고발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